아빠는 그날도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해 뜨기 전 아버지는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오갔습니다. 사람들 눈에 띄지 않는 시간, 아무 말 없이 하루를 시작하던 그 모습. 그날 시어머니의 손이 올라갔고 딸은 숨을 삼켰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아버지가 왜 참았는지, 왜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지, 그리고 그 침묵이 얼마나 큰 이유였는지 말입니다. 새벽 4시 반이면 골목은 아직 잠들어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이 희미하게 아스팔트를 비추고 어디선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죠. 그 시간이면 아버지는 이미 집을 나서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어린 시절부터 그 소리를 기억했습니다. 쇠바퀴가 굴러가는 덜컹거림, 손수레를 끄는 아버지의 무거운 발걸음, 방문 틈새로 새어 들어오는 그 소리는 지은에게 일종의 자명종이었어요. 아버지가 나가면 엄마가 일어나고 엄마가 부엌에서 물을 끓이면 지은도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한 번도 그 시간에 일어나 아버지를 배웅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아버지의 뒷모습을 본 적도, 손수레에 실린 짐을 본 적도 없었죠. 그저 소리로만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오늘도 어디론가 간다는 걸, 해가 뜨기 전에 나가서 해가 진 뒤에 돌아온다는 걸. 손수레는 낡았습니다. 손잡이는 녹이 슬어 붉은 얼룩이 졌고 바퀴 하나는 삐걱거리는 소리를 내며 돌아갔어요. 아버지는 그 수레에 골판지를 싣고 철사 뭉치를 싣고 때로는 플라스틱 병들을 가득 담아서 끌고 다녔습니다. 등에는 언제나 같은 회색 점퍼를 걸쳤고 머리에는 챙이 구겨진 야구 모자를 눌렀었죠. 장갑은 손가락 끝이 다해져서 실밥이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아빠, 힘들지 않으세요? 지은이 고등학생 때 한번 물어본 적이 있었습니다. 저녁을 먹으며 무심코 던진 질문이었어요. 그날따라 아버지의 손등에 긁힌 자국이 여러 개 보였거든요. 괜찮아. 아버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표정 하나 변하지 않았어요. 숟가락을 들어 밥을 한 입 떠넣고는 반찬을 집어먹으며 시선을 테이블 위에 고정했습니다. 더 이상 묻지 말라는 듯한 침묵이었죠. 지은은 그 후로 다시는 묻지 않았습니다. 힘든지, 아픈지, 그만두고 싶진 않은지, 묻는다고 달라질 게 없다는 걸 알았으니까요. 아버지는 늘 그랬습니다. 말이 없고 불평이 없었어요. 그저 매일 같은 시간에 일어나 같은 길을 걸었습니다. 어느 여름날 지은은 새벽에 잠이 깼습니다. 더위 때문이었는지 꿈을 꾸다 깬 건지 기억나지 않았어요. 그냥 눈을 떠보니 방 안이 희뿌옇게 밝아오고 있었죠. 시계를 보니 5시였습니다. 지은은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커튼을 살짝 걷어내자 골목이 보였어요. 그리고 그 골목 끝에서 손수레를 끄는 아버지의 뒷모습이 천천히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허리가 살짝 굽어 있었습니다. 손수레의 무게 때문인지 아니면 원래 그랬는지 알 수 없었어요. 걸음은 느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 걸음 또 한 걸음. 바퀴가 돌아갈 때마다 덜컹거리는 소리가 골목에 울렸죠. 지은은 그 뒷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손수레 위에는 무엇이 실려 있을까?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낼까? 점심은 먹을까? 아플 때는 어디서 쉴까? 그런 생각들이 머릿속을 스쳤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창문을 열지 않았습니다. 소리내어 부르지도 않았어요. 그저 커튼을 다시 내리고 침대로 돌아가 이불을 뒤집어 썼습니다. 가슴속 무언가가 무거웠지만 그걸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죠.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지은은 대학을 나오고 직장을 다니기 시작했어요. 아버지는 여전히 새벽에 나갔고 여전히 저녁에 돌아왔습니다. 지은은 가끔 용돈을 드렸지만
아버지는 받지 않으려 했어요. 아빠는 괜찮아. 내가 쓰렴. 그 말에 지은은 더 이상 권하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고집을 꺾을 자신이 없었으니까요. 어느 날 저녁 지은은 퇴근길에 아버지를 마주쳤습니다. 역 근처 골목이었어요. 손수레를 세워두고 아버지는 길가에 쪼그려 앉아 뭔가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골판지 더미를 끈으로 묶고 있었죠. 지은은 몇 걸음 떨어진 곳에서 멈춰 섰습니다. 아버지를 부를 수가 없었어요. 사람들이 오갔습니다. 정장을 입은 회사원들, 쇼핑백을 든 여자들, 학원 가방을 맨 학생들. 그들 사이에서 아버지는 너무나 작아 보였습니다. 지은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길로 돌아갔어요.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아버지를 보지 못한 척하는 자신이 비겁하게 느껴졌지만 그렇다고 다가갈 용기도 없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아버지는 이미 씻고 나와 거실에 앉아 계셨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지만 화면을 보는 건지 멍하니 있는 건지 알 수 없었어요. 아빠, 저 왔어요. 지은이 인사를 건넸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밥 먹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지은은 방으로 들어가 가방을 내려놓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에 자신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아버지를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부끄러워하는 걸까?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다만 확실한 건 아버지의 삶을 지은은 단 한 번도 제대로 이해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죠. 청첩장을 처음 본 날 지은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하얀 종이 위에 금박으로 새겨진 이름들. 신랑 측 이름 아래엔 부친과 모친의 함자가 또박또박 적혀 있었고 신부 측에도 마찬가지였죠. 아버지의 이름을 보는 순간 지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결혼은 생각보다 빨리 결정됐습니다. 남편 민준을 만난 지 2년이 조금 넘었을 때였어요. 그는 중견 건설회사의 과장이었고 차분하고 성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양가 상견례는 호텔 레스토랑에서 진행됐죠. 그날 지은은 새벽부터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버지가 어떤 옷을 입고 나올지, 어떤 말을 할지, 시댁 부모님은 어떤 반응을 보일지 모든 게 불안했어요. 아버지는 오래된 정장을 꺼내 입었습니다. 10년도 더 된 옷이었죠. 어깨선은 조금 처지고 바지는 밑단이 달아 있었습니다. 엄마가 다리미질을 해줬지만 구김은 완전히 펴지지 않았어요. 아빠, 새 옷 사드릴까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어요. 이거면 충분해. 그 말에 지은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레스토랑에 도착했을 때 시댁 부모님은 이미 와 계셨습니다. 시아버지는 맞춤 정장을 입고 계셨고 시어머니는 우아한 한복 차림이었어요. 테이블 위엔 고급 와인이 놓여 있었고 분위기는 격식 있고 차분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버지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목소리는 작았지만 또렷했어요. 시아버지가 악수를 청했고 아버지는 두 손으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죠. 식사가 시작됐습니다. 대화는 주로 시아버지가 이끌었어요. 회사 이야기, 경제 전망, 부동산 시장. 아버지는 고개를 끄덕이며 듣기만 했습니다. 가끔 그렇습니까? 좋은 말씀입니다라고 짧게 대답했죠. 사돈께서는 어떤 일을 하십니까?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부드러운 미소를 띠고 있었지만 눈빛은 예리했어요. 재활용품 수거 일을 합니다. 아버지가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순간 테이블에 침묵이 흘렀어요. 시어머니는 잠깐 멈칫했고 시아버지는 와인 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요즘 환경 문제가 중요하니까요. 시어머니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 무언가가 숨어 있다는 걸 지은은 느낄 수 있었어요. 지은은 포크를 들었지만 음식을 입에 넣을 수가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옆에 앉은 민준이 지은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괜찮다는 듯 가만히 쥐어줬죠. 지은은 그 손을 꼭 쥐었습니다. 상견례가 끝나고 돌아가는 길은 조용했습니다. 아버지는 차 뒷좌석에 앉아 창밖만 바라봤어요. 엄마는 핸드백을 무릎에 올려놓고 손을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지은이 룸미러로 아버지를 보며 물었습니다. 응, 괜찮아. 똑같은 대답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엔 평소와 다른 무게가 실려 있었어요.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습니다. 예식장 계약, 청첩장 제작, 혼수 준비. 모든 걸 시댁에서 주도했어요. 지은의 친정은 조용히 따라갈 뿐이었습니다. 어느 날 시어머니가 혼수 품목을 확인하러 왔습니다. 지은의 집에 온 건 그날이 처음이었어요. 시어머니는 현관에서 신발을 벗으며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낡은 신발장, 색이 바랜 벽지, 삐걱거리는 마루. 모든 게 시어머니의 눈에 담겼죠. 아담한 집이네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칭찬처럼 들렸지만 지은은 그 안에 담긴 다른 의미를 읽을 수 있었어요. 엄마가 차를 내왔습니다. 오래된 찻잔에 담긴 보리차였어요. 시어머니는 한 모금 마시고는 찻잔을 내려놨습니다. 지은이 혼수는 저희가 좀 더 보태드릴게요. 부담 갖지 마세요. 시어머니가 엄마에게 말했습니다. 엄마는 고개를 숙였어요. 감사합니다. 엄마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지은은 두 손을 꼭 쥐었어요.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지만 아프다는 걸 느낄 수 없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아버지가 돌아왔습니다. 여느 때처럼 손수레를 끌고 구겨진 모자를 쓰고 있었어요. 지은은 현관에서 아버지를 맞았습니다. 아빠, 응 왔어? 아버지는 신발을 벗으며 물었습니다. 지은은 갑자기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아빠 결혼 준비하는 거 힘드시죠? 지은이 물었습니다. 아버지는 손을 씻으며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내가 행복하면 그걸로 됐어. 그 말에 지은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버지를 껴안았어요. 아버지는 잠깐 놀란 듯 했지만 곧 지은의 등을 두어 번 토닥였습니다. 괜찮아, 괜찮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알았어요. 괜찮지 않다는 걸. 아무것도 괜찮지 않다는 걸. 결혼식 날짜가 다가올수록 지은의 가슴 속엔 부끄러움과 미안함이 함께 자라났습니다. 화려한 예식장, 많은 하객들, 시댁의 기대. 그 모든 것 속에서 아버지의 자리는 어디쯤일까? 지은은 밤마다 그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청첩장을 돌릴 때 지은은 친정 쪽 하객 명단을 최소화했습니다. 아버지의 지인들, 친척들, 가능한 한 적게 부르고 싶었어요. 이유는 명확했습니다. 부끄러웠으니까요. 아버지가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진 자신이. 결혼식 당일 아침, 하늘은 맑았습니다. 지은은 새벽 6시에 눈을 떴어요. 더 이상 잠을 잘 수 없었거든요. 창밖으로 해가 천천히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메이크업샵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지은은 계속 손톱을 뜯었습니다. 엄마가 지은의 손을 잡았어요. 손 상하겠다. 엄마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눈가엔 피로가 서려 있었습니다. 엄마도 잠을 설쳤을 거예요. 엄마 아빠는요? 지은이 물었습니다. 나중에 예식장에서 만나기로 했어. 아빠가 혼자 준비하신대. 엄마의 대답에 지은은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늘 그랬어요. 혼자 준비하고, 혼자 결정하고, 혼자 감당했습니다.
예식장은 강남의 유명한 웨딩홀이었습니다. 로비는 대리석으로 장식되어 있었고 천장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어요. 입구부터 화환이 가득했습니다. 대기업 이름이 적힌 화환, 정치인들이 보낸 화환. 시댁의 인맥을 보여주는 듯했죠. 신부 대기실로 들어가자 시어머니가 먼저 와 계셨습니다. 고급스러운 한복을 입고 머리는 단정하게 올려 묶으셨어요. 어머, 우리 며느리. 예쁘네. 시어머니가 지은을 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지은이 아니라 드레스를, 메이크업을, 머리 모양을 훑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어머님. 지은이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사돈 어른은 아직 안 오셨어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엄마가 대답했어요. 곧 오실 거예요. 그래요? 오늘 중요한 날인데. 시어머니의 말투는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 뭔가 날카로운 게 숨어 있었습니다. 식이 시작되기 30분 전 아버지가 도착했습니다. 지은은 대기실 밖에서 아버지를 봤어요. 상견례 때 입었던 그 정장을 입고 계셨습니다. 다림질은 했지만 여전히 낡아 보였어요. 구두는 오래되어 앞코가 조금 벗겨져 있었고요. 아빠, 지은이 다가갔습니다. 아버지는 지은을 보더니 잠깐 멈칫했어요. 예쁘다.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짧은 한마디였지만 그 목소리엔 여러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빠,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버지는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알았어요. 아버지의 어깨가 평소보다 더 처져 있다는 걸, 눈빛이 평소보다 더 무겁다는 걸. 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하객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신랑 측은 앞쪽에, 신부 측은 뒤쪽에 앉았습니다. 신랑 측 좌석은 금세 가득 찼습니다. 깔끔한 정장을 입은 사람들, 명품 핸드백을 든 여자들. 화려했어요. 신부 측 좌석은 상대적으로 한산했습니다. 친척 몇 명, 엄마의 지인 몇 명. 그게 전부였어요. 뒷줄은 거의 비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맨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구석 자리였어요. 엄마가 아버지 옆에 앉으려 했지만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당신은 앞에 가 있어. 하지만 괜찮아. 아버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엄마는 망설이다가 앞쪽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입장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지은은 아버지의 팔을 잡았습니다. 버질로드를 걸으며 지은은 아버지의 팔에 실린 떨림을 느꼈어요. 아주 미세한 떨림이었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양가 부모님 소개 순서가 왔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어요. 먼저 신랑 부모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신랑의 아버지 김태현님은 태영건설 대표이사로 재직 중이십니다.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시아버지가 자리에서 일어나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당당했습니다. 신랑의 어머니 박미숙님은 미술관 이사로 계십니다. 다시 박수가 이어졌습니다. 시어머니도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인사했어요. 이어서 신부 부모님을 소개하겠습니다. 사회자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지은은 숨을 멈췄어요. 신부의 아버지 이종수님과 어머니 최순희님입니다. 박수 소리는 신랑 측보다 작았습니다. 아버지는 뒷자리에서 조용히 일어났어요.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다시 앉았죠. 지은은 그 모습을 보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화장이 번질까봐 꾹 참았어요. 하지만 가슴은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이었습니다. 양가 가족 사진을 찍을 때 아버지는 맨 끝에 섰습니다. 사진사가 위치를 조정했어요. 신부 아버님, 조금만 앞으로 나와주세요. 아버지가 한 걸음 앞으로 나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다른 사람들보다 뒤에 있었어요. 좀 더 앞으로요. 사진사가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손을 저었어요. 여기가 편합니다. 그 말에 사진사는 더 이상 권하지 않았습니다. 셔터가 눌렸고 플래시가 터졌어요. 지은은 그 순간을 똑똑히 기억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한 발짝 물러서 있는 아버지의 모습, 다른 사람들 사이에서 조용히 눈에 띄지 않게 서 있는 모습, 피로 연장에서도 아버지는 구석에 앉아 계셨습니다. 하객들이 인사를 하러 왔지만 대부분 시댁 부모님에게만 인사했어요. 아버지에게 오는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테이블 사이를 돌아다니며 인사했습니다. 그러다 문득 뒤를 돌아봤어요. 아버지가 혼자 물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잔을 들어 올리는 손이 어쩐지 외로워 보였어요. 지은은 아버지에게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옆에 앉아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시댁 친척들이 지은을 불렀고 민준의 회사 사람들이 악수를 청했거든요.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피로연이 끝날 무렵 지은은 다시 아버지를 찾았어요. 하지만 아버지는 이미 자리를 뜨신 후였습니다. 아빠는요? 지은이 엄마에게 물었습니다. 먼저 가신대. 피곤하시나 봐. 엄마의 대답에 지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메었거든요. 그날 밤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지은은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 아버지가 받았어요. 아빠, 응, 오늘 고마웠어요. 뭐가? 아버지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그냥 다 너 행복해라. 그것만 있으면 돼. 아버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담담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그 안에서 무언가를 느꼈어요. 슬픔인지 체념인지 아니면 사랑인지 명확하지 않았지만 분명히 거기 있었습니다. 전화를 끊고 지은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웨딩드레스를 벗고 평상복으로 갈아입었지만 가슴속 무게는 벗겨지지 않았어요. 결혼식장에서의 거리, 그건 물리적인 거리만이 아니었습니다. 지은과 아버지 사이에, 두 세계 사이에 지울 수 없는 거리였죠.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지 일주일 후 시댁에 인사를 가는 날이 왔습니다. 지은은 아침부터 옷장 앞에서 한참을 고민했어요. 어떤 옷을 입어야 할까? 너무 화려하면 안 되고 너무 수수해도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이거 어때? 지은이 민준에게 물었습니다. 베이지색 원피스를 들고 있었어요. 좋은데 엄마가 좋아하실 거야. 민준이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시댁은 한남동의 고급 빌라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대리석 바닥이 보였고 거실엔 고가의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벽에는 유명 작가의 그림이 걸려 있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시어머니가 미소를 지으며 맞아주셨습니다. 단정한 블라우스에 진주 목걸이를 하고 계셨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지은이 정중하게 인사했습니다. 손에는 백화점에서 산 과일 선물 세트가 들려 있었어요. 아이고, 이런 거 안 사와도 되는데. 들어와요. 시어머니가 선물을 받으며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눈은 선물 상자를 훑고 있었어요. 어느 백화점인지 얼마짜리인지 확인하는 듯 했습니다. 거실 소파에 앉자 시어머니가 차를 내왔습니다. 고급 찻잔에 담긴 녹차였어요. 신혼여행은 어땠어요?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좋았어요, 어머님. 그래요? 민준이가 잘 챙겨줬죠? 네, 잘 챙겨주셨어요. 대화는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신혼여행 이야기, 새 아파트 이야기, 살림 이야기. 시어머니는 다정했고 지은은 조심스럽게 답했어요. 시아버지도 합류했습니다.
신문을 내려놓고 안경을 벗으며 물었어요. 지은 씨 부모님은 요즘 어떠신가요? 순간 지은의 심장이 쿵 하고 떨어졌습니다. 잘 지내세요. 지은이 답했습니다. 목소리가 약간 떨렸어요. 따님 결혼시키고 허전하시겠어요. 시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그 말은 듣기엔 따뜻했지만 지은은 그 속에 다른 무언가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자주 찾아뵙니다. 지은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어요. 그래야죠. 부모님이 얼마나 애지중지 키우셨을까요? 시어머니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왠지 차가워 보였어요. 점심 식사가 준비됐습니다. 식탁엔 여러 반찬이 올라왔고 메인은 LA 갈비였어요. 가정부 아주머니가 음식을 날라다 놓았습니다. 우리 며느리 요리는 할 줄 알아요? 시어머니가 갑자기 물었습니다. 포크로 고기를 자르면서요. 네, 간단한 건 할 수 있어요. 간단한 것만? 시어머니의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아니, 그게 열심히 배우고 있어요. 지은이 얼버무렸습니다. 손바닥에 땀이 났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요리를 잘 안 배우더라고요. 다 배달시켜 먹고. 시어머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옆에 앉은 시아버지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희 때는 달랐죠. 시집 가기 전에 다 배워야 했는데. 요즘은 세상이 바뀌었잖아요, 여보. 시아버지가 가볍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도 지은에겐 위로가 되지 않았어요. 식사 후 시어머니가 커피를 내왔습니다. 거실로 자리를 옮겨 앉았어요. 지은 씨 아버님은 무슨 일 하신다고 했죠? 시어머니가 물었습니다. 갑자기였어요. 지은은 찻잔을 들고 있던 손이 굳었습니다. 재활용품? 수거 일을 하세요. 지은의 목소리는 작아졌습니다. 아, 맞다. 상견례 때 들었네요. 시어머니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잠깐 침묵이 흘렀어요. 힘드시겠어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동정 어린 목소리였지만 지은은 그 안에 담긴 다른 뉘앙스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건강은 괜찮으세요? 네, 건강하세요. 다행이네요. 그 일이 힘들잖아요. 나이 드시면 더 힘들 텐데. 시어머니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하나하나가 날카로웠어요. 지은 씨는 오빠나 동생 없죠? 네, 외동딸이에요. 그럼 나중에 부모님 모실 생각도 해야겠네요. 시어머니가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당연히 그래야죠. 지은이 대답했습니다. 목소리에 힘을 주려 했지만 떨렸어요. 요즘 세상에 부모 모시는 것도 쉽지 않은데, 특히 경제적으로. 시어머니의 말이 끝까지 이어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의미는 명확했어요. 지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고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민준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다는 듯 가만히요. 어머님, 저희가 잘할게요. 민준이 말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그래, 민준이를 믿어. 우리 아들 착하니까. 그날 오후 시댁을 나서는 길은 무거웠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 동안 지은은 한마디도 하지 못했어요. 차에 타자마자 지은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괜찮아? 민준이 물었습니다. 응. 지은은 짧게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괜찮지 않았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은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손수레를 끄는 아버지, 맨 뒷자리에 앉았던 아버지, 그리고 시어머니의 말들. 힘드시겠어요. 나이 드시면 더 힘들 텐데, 경제적으로. 지은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부글부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아니면 수치심이었을까요? 명확하지 않았지만 분명한 건 이 감정이 점점 커지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그날 밤 지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바라보며 시어머니의 말을 되새겼어요. 그 말 하나하나가 가시처럼 가슴에 박혔습니다. 옆에서 민주는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고른 숨소리를 내며요. 지은은 민준을 바라봤어요. 이 사람은 알까요? 지금 내 마음을, 이 불안과 두려움을. 지은은 몸을 돌려 벽을 향해 누웠습니다. 눈을 감았지만 잠은 오지 않았어요. 대신 아버지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의 시선. 그 차갑고 날카로운 시선. 지은의 불안은 그렇게 조금씩 커져갔습니다. 그날은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지은은 민준과 함께 시댁 근처 백화점에 들렀어요. 시어머니가 필요한 물건이 있다며 부탁한 심부름이었습니다. 이거랑 이거, 그리고 이 화장품도요. 시어머니가 메모지에 적어준 목록은 길었습니다. 지은은 그 종이를 들고 매장을 돌아다녔어요. 민주는 옆에서 카트를 밀었고요. 쇼핑을 마치고 주차장으로 향했습니다. 짐을 트렁크에 싣고 시댁으로 가려던 참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저기, 민준이 갑자기 멈춰섰습니다. 지은도 따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지은의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백화점 뒤편 골목길. 거기서 아버지가 손수레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골판지 뭉치를 끈으로 묶고 철사 더미를 한쪽으로 모으고 있었어요. 구겨진 모자를 쓰고 낡은 작업복을 입은 채로. 아빠. 지은의 입에서 작은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쇼핑백을 들고 우아한 코트를 입은 채로. 시어머니도 그 장면을 보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지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천천히 다가왔습니다. 표정은 읽을 수 없었어요. 그저 시선만이 아버지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저게.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또렷했어요. 지은 씨 아버님이신가요? 지은은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목이 막혔거든요. 아버지도 그들을 봤습니다. 손수레 끈을 묶던 손이 멈췄어요. 잠깐 눈이 마주쳤습니다. 아버지의 눈빛엔 놀람과 당혹스러움이 섞여 있었어요. 안녕하십니까? 아버지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허리를 숙였어요. 손에는 아직 더러운 장갑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를 위아래로 훑어볼 뿐이었어요. 그 시선은 차갑고 날카로웠습니다. 여기서 이 일을 하시는군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목소리엔 감정이 없었어요.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네. 아버지가 짧게 대답했습니다.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핸드백을 움켜쥔 손이 살짝 떨렸어요. 그리고 그 손이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지은은 그 움직임을 보았습니다. 슬로우 모션처럼 느껴졌어요. 시어머니의 손이 코를 향해 올라가고 손수건을 꺼내더니 코를 살짝 가렸습니다. 냄새가. 시어머니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한 발 뒤로 물러섰어요. 그 순간 지은의 가슴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더 숙였을 뿐이었어요.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사돈어른, 건강 조심하세요. 시어머니가 형식적으로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을 향해 돌아섰어요. 지은 씨, 우리 가요.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지은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다리가 땅에 박힌 것처럼 굳어 있었어요. 머릿속엔 온갖 생각이 뒤엉켰습니다. 지은 씨, 시어머니가 다시 불렀습니다. 이번엔 더 강하게. 어머님. 지은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기, 아버지한테 인사.
됐어요. 바쁘신 것 같으니까. 시어머니가 지은의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 걸음을 옮겼어요. 지은은 아버지를 봤습니다. 아버지도 지은을 보고 있었어요. 그 눈빛엔 여러 감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슬픔, 체념, 그리고 미안함. 아버지가 손을 들었습니다. 가라는 손짓이었어요. 괜찮다는 듯. 민준이 지은의 팔을 잡았습니다. 가야 한다는 압박이었죠. 지은은 비틀거리며 발걸음을 옮겼어요. 뒤돌아보니 아버지는 다시 손수레 쪽으로 몸을 숙이고 있었습니다. 골판지를 정리하고 끈을 묶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하지만 그 등은 평소보다 더 굽어 보였습니다. 차에 탔습니다. 시어머니는 앞좌석에, 지은과 민주는 뒷좌석에 앉았어요. 차 안은 침묵으로 가득했습니다. 참, 시어머니가 입을 열었습니다.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힘드시겠네요, 그 나이에. 그 말은 동정처럼 들렸지만 지은에겐 칼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은 씨도 마음 쓰이겠어요. 시어머니가 덧붙였습니다. 고개를 돌려 백미러로 지은을 봤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지은이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어요. 괜찮다고 하지 마요. 다 보여요. 시어머니의 말은 계속됐습니다. 부모님 일이 그렇다는 게 자식으로선 부끄럽죠. 이해해요. 어머님, 그게 아니라. 됐어요. 저도 다 이해한다니까요. 시어머니가 지은의 말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봤어요. 지은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터질 것 같았어요. 분노인지 슬픔인지 수치심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뒤엉켜 있었어요. 민준의 손이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그 손을 뿌리쳤어요. 민준이 놀라 지은을 봤지만 지은은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시댁에 도착했습니다. 짐을 내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시어머니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피곤하네.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지은을 봤어요. 지은 씨, 차 좀 내올래요? 네, 어머님. 지은은 주방으로 갔습니다. 주전자에 물을 받고 가스레인지에 올렸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찻잔을 꺼내다가 하마터면 떨어뜨릴 뻔했죠. 물이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보글보글. 지은의 가슴 속에서도 뭔가가 끓고 있었어요. 시어머니의 손, 코를 가렸던 그 손, 한 발 물러섰던 그 순간, 그리고 아버지의 등. 지은은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릴 것 같았지만 참았어요. 울 수 없었습니다. 여기선 안 됐어요. 차를 내왔습니다. 시어머니는 받아들고 한 모금 마셨어요. 고마워요. 시어머니가 말했습니다. 미소를 지었죠. 하지만 지은에겐 그 미소가 차갑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지은은 침대에 쓰러졌습니다. 민준이 말을 걸었지만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이불을 뒤집어 쓰고 몸을 웅크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은은 아버지를 떠올렸습니다. 손수레를 정리하던 아버지, 고개를 숙이던 아버지, 손을 흔들며 가라고 하던 아버지, 그리고 올라갔던 시어머니의 손. 지은의 가슴 속에서 뭔가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2시였어요. 옆에서 민주는 깊이 잠들어 있었지만 지은의 머릿속은 온통 백화점 뒤편 골목으로 가득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손, 코를 가렸던 그 손, 그리고 아버지의 등. 지은은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거실로 나가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집어들었습니다.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까 망설였죠. 하지만 손가락은 이미 번호를 누르고 있었습니다. 신호음이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 후에 아버지가 받았어요. 응? 아버지의 목소리는 잠에서 깬 듯 흐렸습니다. 아빠, 저예요. 지은아?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아빠, 오늘.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일, 괜찮으세요?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가 숨 쉬는 소리만 들렸어요. 괜찮아. 아버지가 답했습니다. 언제나처럼. 아빠, 괜찮을 리가 없잖아요. 지은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님이 그렇게. 지은아. 아버지가 지은의 말을 끊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그 사람도 놀랐을 거야. 갑자기 그런 데서 날 보니까. 하지만 아빠, 괜찮다니까. 아빠는 괜찮아. 아버지의 말에 지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 이제 시집간 사람이야. 시댁 일 생각해야지. 무슨 소리예요, 아빠? 아빠 말 들어. 너 힘들어지니까 아빠가 참는 거야. 그 말에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항상 참기만 하세요? 지은이 울먹이며 물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때가 아니라니, 그게 무슨. 지은아, 자라. 내일 또 피곤할 거야. 아버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지은은 한참 동안 핸드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지은은 친정집으로 갔습니다. 민준에게는 친구를 만난다고 둘러댔어요. 거짓말이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엄마가 나왔습니다. 어머, 지은아. 왜? 그냥 왔어요. 지은이 신발을 벗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는 지은의 얼굴을 보더니 아무 말 없이 안으로 들여보냈어요. 거실엔 아버지가 앉아 계셨습니다. 텔레비전을 보고 계셨죠. 지은을 보더니 고개를 끄덕였어요. 왔어? 네. 지은은 아버지 옆에 앉았습니다. 한참 동안 아무도 말하지 않았어요. 텔레비전에서 아침 뉴스가 흘러나왔습니다. 아빠. 지은이 입을 열었습니다. 응. 어제. 정말 괜찮으세요? 아버지는 채널을 돌렸습니다. 뉴스에서 예능 프로그램으로 바뀌었어요. 괜찮다니까. 아빠, 저한테 솔직하게 말씀해 주세요. 지은이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리모컨을 내려놓고 지은을 봤어요. 뭘 말해? 화나지 않으세요? 분하지 않으세요? 아버지의 눈빛이 잠깐 흔들렸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고요해졌어요. 그런 거 생각할 시간 없어. 아빠, 지은아, 아빠는 말이야. 아버지가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행복하게 사는 게 제일 중요해. 시댁 사람들이랑 사이 안 좋으면 너만 힘들어. 하지만 그렇다고 아빠가 참으실 건 아니잖아요. 참는 게 아니야.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어요. 이해하는 거지. 이해요?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면 놀랄 만도 해. 갑자기 사돈이 그런 일 하는 걸 보니까 아버지의 말에 지은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빠는 부끄러운 일 한 거 아니야. 떳떳해. 아버지가 덧붙였습니다. 근데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안 보잖아. 알아, 아빠도. 그래도 어쩌겠어. 이게 아빠 인생이고 아빠가 선택한 길인데. 지은은 아버지를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얼굴, 거친 손, 굽은 어깨. 하지만 그 눈빛만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아빠, 왜 하필 그 일을? 돈 때문이야. 아버지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대학 다닐 때 등록금이 얼마나 비쌌는데 아빠가 회사 다니던 월급으로는 안 됐어. 지은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그래서 쟤 때문에? 너 때문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지. 아버지가 웃었습니다. 쓸쓸한 미소였어요. 처음엔 부끄러웠어. 아빠도 사람인데. 근데 하다 보니까 괜찮더라고. 떳떳하게 일하는 건데 뭐.
아버지는 창밖을 봤습니다. 근데 내가 결혼하고 나서 시댁 사람들 만나면서 아빠도 좀 생각했어. 이 일이 너한테 짐이 되는 건 아닐까? 아빠, 그래도 어쩌겠어. 지금 그만둘 수도 없고, 아빠도 먹고 살아야지. 아버지의 목소리엔 체념이 묻어 있었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참았습니다. 아버지 앞에서 울고 싶지 않았거든요. 아빠, 제가 도와드릴게요. 돈도 드릴게요. 됐어. 아빠는 아직 일할 수 있어. 아빠, 제발. 지은아. 아버지가 지은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었어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죠. 아빠는 내가 당당하게 살았으면 좋겠어. 시댁에서도 어디서도. 아빠 때문에 주눅 들지 말고. 어떻게 주눅 안 들어요. 지은이 울먹였습니다. 어제 어머님이 아빠 보는 눈빛. 저 그거 못 잊어요. 잊어. 아버지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 사람도 금방 잊을 거야. 별일 아니야. 하지만 지은은 알았습니다. 별일이 맞다는 걸. 아버지도 알고 있다는 걸. 그날 오후 지은은 친정을 나섰습니다. 현관 앞에서 신발을 신는데 아버지가 나왔어요. 지은아. 네, 아빠. 행복해야 돼. 아버지가 말했습니다. 그게 아빠가 바라는 전부야.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무너져 내리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은은 아버지의 말을 곱씹었습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니까. 그 말의 의미를 이해할 수 없었어요. 언제가 때인 걸까요? 대체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 걸까요? 지은은 아버지를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화내지 않는지, 왜 분노하지 않는지, 왜 그렇게 담담할 수 있는지. 하지만 한 가지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다는 것. 늘 한 발 물러서고, 늘 참고, 늘 이해하려 애쓰며 살아왔다는 것. 그리고 그 삶이 지은에게는 너무나 슬퍼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입에서 말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피곤한 거라고 생각했어요. 회사 일이 바쁜 시기일 수도 있고 누구에게나 말하기 싫은 날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사흘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남편은 예전의 표정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이미 남편은 침대를 비운 뒤였고 거실에서 넥타이를 매는 그의 뒷모습은 어딘가 단단하게 굳어 있었어요. 밥 먹고 가요. 지은이 부엌에서 목소리를 높여 불렀지만 남편은 그저 손을 한번 흔들 뿐이었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유난히 무겁게 들렸어요. 지은은 차려놓은 아침상을 바라보다가 김이 모락모락 나는 된장찌개를 천천히 식탁 위로 내려놓았습니다. 국그릇 2개가 나란히 놓인 풍경이 왠지 쓸쓸하게 느껴졌죠. 저녁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남편은 10시가 넘어서야 집에 들어왔어요. 평소라면 8시 반이면 집에 도착했는데 요즘은 10시, 11시는 기본이었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리면 지은은 소파에서 몸을 일으켰어요. 인사를 건넬까, 오늘은 뭐 했는지 물어볼까 망설이다가 결국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얼굴이 너무 지쳐 보였거든요. 저녁 차려놨는데 먹을래요? 아니, 회사에서 먹었어. 짧고 건조한 대답이었습니다. 남편은 재킷을 벗어 소파에 던지고는 곧장 욕실로 향했어요. 샤워 소리가 들리는 동안 지은은 주방에 홀로 서서 전자레인지 안에 저녁을 꺼냈습니다. 식은 고등어구이와 시금치나물이 플라스틱 용기 속에서 서글프게 식어 있었죠. 지은은 그것들을 냉장고에 넣으며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남편은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더 이상했어요. 소리를 지르거나 따지거나 시어머니에게 항의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침묵했어요. 그 침묵 속에서 지은은 점점 더 불안해졌습니다.
화를 내는 것보다 말을 하지 않는 게 훨씬 무서웠거든요. 화는 이유를 알 수 있지만 침묵은 이유를 숨기니까요. 당신 무슨 일 있어요? 어느 날 밤 지은은 용기를 내서 물었습니다. 남편은 침대에 누운 채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어요. 스마트폰 화면의 차가운 빛이 그의 얼굴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아니, 요즘 너무 늦게 들어오잖아요. 회사에서 뭐 문제라도 생긴 거예요? 아무 일도 없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감정이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그냥 평평했어요. 마치 벽을 향해 말하는 것처럼 텅 비어 있었죠. 지은은 이불을 꼭 움켜쥐었습니다.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조여 들어오는 것 같았어요. 그럼 왜 이래요? 나한테 화난 거예요? 화 안 났어. 그럼 왜 말을 안 해요? 남편은 고개를 돌려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 차가워서 지은은 숨이 멎는 것 같았어요. 남편의 입술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할 말이 없어서 그 한마디가 지은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할 말이 없다니 그게 무슨 뜻일까요? 지은은 더 이상 묻지 못했어요. 남편은 다시 천장을 향해 누웠고 그날 밤 두 사람 사이에는 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며칠 뒤 지은은 남편의 서류 가방에서 우연히 회사 서류를 보게 됐습니다. 세탁소에 맡길 옷을 정리하다가 재킷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가 떨어졌거든요. 펼쳐보니 그건 회의록이었어요. 지은은 읽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눈이 자꾸 글자를 따라갔습니다. 거기엔 남편의 이름이 여러 번 등장했어요. 하지만 칭찬이 아니었습니다. 업무 태도 재검토 필요, 최근 집중력 저하, 성과 미달 우려 같은 문장들이 빨간 펜으로 표시되어 있었죠. 지은의 손이 떨렸습니다. 종이를 다시 접어서 원래 자리에 넣었지만 가슴은 계속 두근거렸어요. 그날 저녁 남편은 또다시 11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습니다. 지은은 소파에 앉아 남편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남편이 현관문을 열자 지은은 벌떡 일어났습니다. 여보, 응, 우리 얘기 좀 해요. 남편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물 한 잔을 남편 앞에 놓았어요. 회사에서 힘든 일 있어요? 남편은 물잔을 바라보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쓴웃음이었어요. 들었어? 아니, 그냥 당신이 요즘 너무 힘들어 보여서요. 남편은 한참 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미안해. 뭐가요? 그냥 미안해.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지은은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은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목구멍을 타고 넘어가는 물소리가 고요한 밤에 유난히 크게 들렸죠. 나도 모르겠어. 뭐가 잘못된 건지. 회사에서 뭐라고 했어요? 아직은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분위기가 이상해. 남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은은 그의 어깨가 축 처진 모습을 보며 갑자기 그날이 떠올랐어요. 길가에서 아버지를 만났던 그날, 시어머니가 손을 올렸던 그날이요. 남편도 그날을 생각하고 있을까요? 아니면 전혀 다른 이유일까요? 지은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당신 잘못 아니에요. 지은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고개를 저었어요. 내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잘못이 아니라고 할 수 있어? 그 말에 지은은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이 고요한 거실을 채웠습니다. 지은은 남편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손을 뻗지 못했어요. 그 거리가 생각보다 멀게 느껴졌거든요. 결국 남편이 먼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먼저 잘게.
응, 들어가 있어요. 남편이 방으로 들어가고 지은은 홀로 식탁에 남았습니다. 물잔 2개가 나란히 놓여 있었어요. 하나는 절반쯤 비었고 하나는 그대로였습니다. 지은은 남편이 마시다 남긴 물잔을 들어 천천히 마셨어요. 물은 이미 미지근하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날 밤 지은은 잠들지 못했습니다. 옆에 누운 남편의 숨소리를 들으며 그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지 상상했어요. 화가 났을까요? 서운했을까요? 아니면 그저 지쳤을까요? 지은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아무것도 말하지 않았으니까요. 그 침묵 속에서 지은은 점점 더 혼자가 되어 갔습니다. 남편의 회사가 이상하다는 걸 지은이 확실히 느낀 건 그 전화를 받고 나서였습니다. 평소라면 남편은 회사 전화를 집에서 받지 않았어요. 칼퇴근을 하진 못해도 집에 오면 업무와는 선을 긋는 편이었죠. 그런데 요즘은 밤늦게까지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통화 내용은 짧았지만 남편의 표정은 갈수록 어두워졌어요. 네, 알겠습니다. 내일 오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남편이 통화를 끊고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지은은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말고 고개를 돌렸어요. 남편은 소파에 깊이 몸을 묻은 채 천장만 바라보고 있었죠. 어깨가 무겁게 처져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아니, 그냥 일. 또 그 대답이었습니다. 지은은 더 묻지 않았어요. 대신 물기 묻은 손을 닦고 거실로 나가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천장만 보고 있었어요. 지은이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지만 남편의 손은 차갑고 축축했습니다. 며칠 뒤 남편에게서 이상한 문자가 왔습니다. 오늘 회식? 늦을 것 같아. 보통은 전화로 알려주는데 그날은 문자였어요. 게다가 회식이라는 말도 오랜만이었습니다. 남편은 회식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았거든요. 지은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지만 그냥 알았어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날 밤 남편은 새벽 2시가 넘어서야 돌아왔어요. 지은은 잠들지 못하고 거실 소파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에 벌떡 일어났죠. 남편의 얼굴은 창백했고 술 냄새는 거의 나지 않았어요. 회식이었어요? 응. 술은 별로 안 마신 것 같은데. 그냥 앉아만 있었어. 남편은 구두를 벗으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지은은 남편의 재킷을 받아들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주머니에서 명함 한 장이 바닥에 떨어졌죠. 지은이 그걸 집어들었을 때 이상한 회사 이름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대성산업? 이게 뭐예요? 남편이 명함을 낚아채듯 가져갔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지은은 그 자리에 멈춰서서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불안이 점점 커졌어요.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여느 때보다 일찍 나갔습니다. 지은은 출근 준비를 하다가 문득 어제 본 명함이 떠올랐어요. 대성산업. 들어본 적 없는 이름이었습니다. 지은은 스마트폰을 꺼내 검색해 봤어요. 검색 결과는 많지 않았습니다. 건설 자재 유통업체라고만 나왔죠. 별다른 정보가 없었어요. 하지만 지은의 눈에 한 가지가 걸렸습니다. 최근 뉴스 기사 하나가 있었거든요. 대성산업 신규 프로젝트 발주처 선정 작업 진행 중. 발주처? 남편 회사는 건설사였어요. 지은은 천천히 스마트폰을 내려놓았습니다. 뭔가 연결되는 것 같았지만 확실하지 않았어요. 그저 막연한 불안만이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그날 오후 지은은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지은아, 이번 주말에 집에 올 수 있니? 네, 어머님. 무슨 일 있으세요? 아니, 그냥 얼굴 좀 보고 싶어서. 저녁이나 같이 먹자. 평소와 다른 목소리였어요.
뭔가 부드러웠습니다. 지은은 영 내키지 않았지만 거절할 수도 없었어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 그럼 토요일 저녁에 보자. 전화를 끊고 나서 지은은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시어머니가 먼저 연락을 해온 건 처음이었어요. 그것도 이렇게 다정한 목소리로요. 뭔가 이상했습니다. 저녁에 남편에게 말하자 남편의 표정이 굳었어요. 꼭 가야 해? 어머님이 그러시는데 어떡해요? 남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리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지은은 텅 빈 거실에 홀로 남아 창밖을 바라봤어요. 어둠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습니다. 주말이 다가왔습니다. 토요일 아침 남편은 갑자기 회사에 나가야 한다고 했어요. 토요일인데 회사 가요? 급한 일이 생겼어. 그럼 저녁은 어떡하고요? 늦지 않게 갈게. 먼저 가 있어. 남편은 서둘러 옷을 갈아입고 나갔습니다. 지은은 혼자 남겨져 멍하니 시계만 바라봤어요. 시간은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저녁 6시 지은은 혼자 시댁에 도착했어요. 현관문을 열자 시어머니가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머, 우리 며느리 왔네. 들어와. 안녕하세요, 어머님. 민수는? 회사 일이 있어서 조금 늦는데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살짝 그늘이 드리웠습니다. 하지만 곧 웃음을 지으며 지은을 안으로 안내했어요. 식탁에는 이미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평소보다 훨씬 풍성했어요. 앉아. 일단 우리끼리라도 먼저 먹자. 네. 지은이 자리에 앉자 시어머니가 국을 떠서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주 앉아 지은을 바라봤어요. 시어머니의 눈빛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를 재는 듯한 느낌이었죠. 요즘 민수 어때? 네. 회사에서 힘든 것 같던데. 지은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시어머니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바쁜가 봐요. 바쁜 정도가 아니던데.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었습니다. 지은은 숟가락을 든 손을 멈췄어요. 시어머니는 천천히 물잔을 들어 한 모금 마셨습니다. 얘야, 나한테 숨기지 마. 나도 다 알아. 뭐래요? 회사에서 민수 입지가 흔들리고 있다는 거. 지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물잔을 내려놓고 지은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게 다 누구 때문인지 너도 알지? 그 순간 지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어머니의 말이 무슨 뜻인지 알 것 같았어요. 하지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바로 그때 지은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였어요. 지은은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아빠? 아버지의 목소리가 평소보다 낮고 무거웠어요. 지은아, 지금 시간 있니? 네, 왜요? 할 얘기가 있어서. 너한테 꼭 해줘야 할 말이. 지은은 시어머니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시어머니는 차갑게 식은 표정으로 지은을 보고 있었어요. 지금은 좀. 나중에 다시 전화드릴게요. 아니다. 지금 해야 할 얘기야. 아버지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습니다.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어머님, 잠깐만요. 지은은 복도로 나가 전화를 이어갔습니다. 아버지의 다음 말을 듣는 순간 지은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모든 것이 연결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지은아, 잘 들어라. 아버지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심스러웠지만 동시에 단단했어요. 지은은 복도 구석에 기댄 채 전화기를 꽉 쥐었습니다. 가슴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대성산업 말이다. 거기 사장이 누군지 아니? 지은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대성산업. 남편의 주머니에서 떨어졌던 그 명함의 회사였어요. 모르는데요. 왜요?
그 사람이 옛날에 나한테 큰 빚을 진 사람이야. 지은의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아버지와 대성산업이 연결되어 있다니. 그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과 무슨 관계가 있는 걸까요? 아빠가 25년 전쯤 그 사람을 도와준 적이 있어. 사업 자금이 막혔을 때 내가 보증을 섰었지. 그때 내가 돈이 좀 있었거든. 지은은 조용히 아버지의 말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을 이어갔어요. 그 사람은 그 돈으로 사업을 일으켰어. 잘 됐지. 지금은 제법 큰 회사가 됐고, 근데 나는 그 뒤로 사업이 안 풀렸단다. 보증 섰던 다른 곳에서 문제가 생겨서 결국 다 날렸지. 그래서 손수레를.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잠시 침묵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아버지의 한숨이 들렸습니다. 그래. 그때부터 손수레를 끌게 됐어. 하지만 후회는 안 해. 그 사람이 일어서는 걸 봤으니까. 그걸로 됐다고 생각했지.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그런 이유로 손수레를 끌고 있었던 거예요. 남을 도와주다가 자신은 무너졌던 거죠. 지은은 울먹이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럼 그 사람은 아빠한테 뭘 해줬는데요? 아무것도. 연락도 안 했어. 나도 먼저 연락 안 했고. 왜요? 자존심 때문이지 뭐. 도와달라고 하기 싫었어. 그 사람도 바쁠 테고. 아버지의 목소리가 조금 떨렸습니다. 지은은 벽에 이마를 기댔어요.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근데 며칠 전에 그 사람한테서 연락이 왔어. 지은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뭐라고 했는데요? 만나자고 하더라. 오랜만에 밥이나 먹자고. 그래서 나갔지. 그랬더니 갑자기 무릎을 꿇는 거야. 지은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거리 한복판에서 사람들이 다 보는데 말이야. 그러면서 미안하다고 25년 동안 연락 못해서 미안하다고 울더라. 아버지의 목소리가 잠깐 멈췄습니다. 지은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나는 일으켜 세우면서 말했어. 괜찮다고, 다 지난 일이라고. 그랬더니 그 사람이 말하더라고. 자기가 뭔가 보답을 하고 싶다고.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고. 그래서요? 거절했지. 난 이미 내 삶에 만족하고 있다고. 내가 잘 살고 있으니까 그걸로 충분하다고. 지은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아버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이상한 말을 하더라. 자기가 요즘 새 프로젝트 발주처를 알아보고 있는데 내 남편 회사도 그중 하나래. 그러면서 내 남편 얘기를 하는 거야. 지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요? 내 시어머니가 자기한테 연락을 했대. 민수 승진건으로. 지은은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일 뻔했어요. 벽에 손을 짚고 간신히 버텼습니다. 시어머니가요? 그래. 자기 아들 잘되게 해달라고 발주건 좀 밀어달라고 부탁했다더라. 그 사람도 난처해하던데. 지은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시어머니가 아버지를 무시하고 아버지 친구에게 손을 내밀었다니. 그것도 남편을 위해서요. 아버지는 계속 말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말했어. 절대 그러지 말라고. 실력으로 평가받아야지 인맥으로 밀어주면 안 된다고. 아빠, 미안하다, 지은아. 내가 내 남편 일을 막은 것 같아서. 하지만 그게 옳은 일이라고 생각했어. 지은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아니에요. 아빠가 옳아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내가 거절했더니 그 사람이 오히려 불편해진 거야. 자기가 나한테 빚진 게 있으니까. 그래서 내 남편 회사에 오히려 안 좋은 신호를 보낸 것 같아. 지은의 몸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모든 게 연결됐어요.
남편의 회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남편의 침묵, 시어머니의 차가운 태도, 모든 게 이 일 때문이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전화한 거야. 내가 알아야 할 것 같아서. 아빠 어떡해요? 나도 모르겠다. 그냥 내가 알아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리고 아버지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민수한테 미안하다고 전해줘. 내가 생각이 짧았나 봐. 하지만 그래도 옳은 일은 옳은 거라고 믿고 있어. 네, 아빠.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지은은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복도 창문으로 어둠이 밀려들고 있었어요. 지은은 천천히 거실로 돌아갔습니다. 시어머니가 식탁에 그대로 앉아 있었어요. 지은을 보는 시어머니의 눈빛이 차가웠습니다. 누구 전화였어? 아버지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미세하게 변했습니다. 지은은 시어머니 맞은편에 앉았어요. 두 사람 사이에 차가운 공기가 흘렀습니다. 어머님, 대성산업 아세요? 시어머니의 손이 멈췄습니다. 물잔을 들고 있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왜 그걸 물어? 거기 사장님이요. 우리 아버지 친구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그러나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25년 전에 아버지가 그분을 도와주셨대요. 그래서 그분이 지금 이렇게 성공한 거고요. 시어머니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지은은 계속 말을 이었어요. 아버지는 그때 도와주시다가 오히려 사업을 잃으셨대요. 그래서 지금 손수레를 끄시는 거고요. 그건 어머님이 그분한테 연락하신 거 알아요. 남편 일로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지은은 눈물을 닦으며 말했어요. 아버지는 거절하셨대요. 그게 옳지 않다고. 그게 무슨. 그래서 지금 남편이 힘들어하는 거예요. 어머님 때문에요. 시어머니가 입을 열려다 닫았습니다. 그리고는 고개를 돌렸어요. 지은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저 먼저 가볼게요. 지은은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향했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가 뭔가 말하려는 소리가 들렸지만 지은은 멈추지 않았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서자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감쌌습니다. 지은은 천천히 걸었습니다.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가슴은 조금 가벼워진 것 같았습니다. 이제 모든 걸 알았으니까요. 이제 남편에게 말할 수 있으니까요. 밤하늘에 별이 보였습니다. 지은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아빠 고마워요. 집에 돌아왔을 때 남편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불은 켜져 있지 않았어요. 창밖에서 들어오는 가로등 불빛만이 남편의 윤곽을 희미하게 비추고 있었죠. 지은은 가방을 내려놓고 천천히 남편 옆에 앉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다녀왔어요.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남편은 고개만 끄덕였어요. 여전히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우리 얘기 좀 해요. 응. 남편의 목소리는 작고 무거웠습니다. 지은은 남편의 손을 잡았어요. 남편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오늘 아빠한테 전화 받았어요. 남편이 천천히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어둠 속에서도 남편의 눈빛이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아버지가 다 말씀해 주셨어요. 대성산업 이야기도 어머님이 하신 일도. 남편의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너 알고 있었어? 아니요. 오늘 처음 들었어요. 지은은 남편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눈물이 또 흘러내렸어요. 미안해요. 제가 몰라서 당신이 혼자 힘들어하는 줄도 모르고. 아니야. 남편이 지은의 손을 감쌌습니다. 남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내가 미안해. 말 못해서.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들리는 건 서로의 숨소리뿐이었어요. 지은은 남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남편은 지은을 안았어요. 회사에서 알고 있나 봐. 엄마가 뭘 했는지. 남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대성산업 쪽에서 우리 회사에 신호를 보냈나 봐. 좋지 않은 신호를. 그 뒤로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 나한테만.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알아. 근데 회사는 그렇게 안 보잖아. 집안 문제로 일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거지. 남편의 목소리에 힘이 빠져 있었습니다. 지은은 남편을 더 꽉 안았어요. 괜찮아요. 우리 다시 시작하면 돼요. 그게 쉬워? 안 쉽죠. 근데 할 수 있어요. 지은은 고개를 들어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남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우리 아빠처럼요. 남편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아버님이? 네. 아빠는 25년 동안 손수레를 끌면서도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으셨대요. 친구를 도와준 거 말이에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빠는 그게 옳은 일이라고 믿으셨어요. 그래서 견딜 수 있었대요. 남편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는 작게 웃었어요. 쓸쓸하지만 따뜻한 웃음이었습니다. 대단하신 분이야, 아버님은. 그쵸? 저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손수레가 뭘 의미하는지. 지은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손을 꽉 잡았어요. 그건 초라함이 아니었어요. 선택이었어요. 아빠가 선택하신 삶이었던 거예요. 남편이 지은을 안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안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밤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며칠 뒤 지은은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새벽 5시 아버지가 손수레를 끌고 골목을 지나갈 때였어요. 지은은 골목 끝에서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지은을 보고 멈춰 섰어요. 지은아, 왜 이 시간에? 아빠 보고 싶어서요. 지은이 다가가 아버지를 안았습니다. 아버지는 당황한 듯 어색하게 지은의 등을 토닥였어요. 갑자기 왜 이래? 아빠 고생 많으셨어요.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지은을 안아주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골목에는 아직 어둠이 가득했지만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지고 있었어요. 아빠, 이제 손수레 그만 끌어요. 왜? 나는 괜찮은데. 괜찮지 않아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버지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너한테 패 끼치기 싫어. 패가 아니에요. 제가 하고 싶은 거예요. 지은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박힌 굳은 살이 느껴졌어요. 거칠고 두꺼운 굳은 살이었습니다. 지은은 그 손을 꽉 쥐었어요. 아빠가 저한테 해주신 것처럼 이제 제가 아빠한테 해드리고 싶어요. 아버지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돌렸어요. 하지만 지은은 아버지가 우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고맙다, 지은아. 아니에요. 제가 더 고마워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손을 잡고 서 있었습니다. 하늘이 점점 밝아지고 있었어요. 골목 끝에서 햇살이 천천히 밀려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지은은 달라졌습니다. 아버지를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이제 손수레는 부끄러운 게 아니었습니다. 그건 아버지가 살아온 삶의 증거였고 선택의 결과였어요. 지은은 그걸 이해하게 됐습니다. 남편도 달라졌습니다. 회사는 여전히 힘들었지만 남편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았어요. 지은과 이야기했고 함께 고민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됐어요. 어느 토요일 아침 지은은 남편과 함께 아버지를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작은 마당에서 화분을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아버님, 남편이 먼저 다가가 인사했습니다. 아버지가 고개를 들었어요. 왔니? 네. 늦었지만 감사 인사드리러 왔습니다. 남편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는 손을 흔들며 일으켰어요. 아니야, 괜찮아. 괜찮지 않습니다. 제가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어요.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버지는 남편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고생 많았지? 그 한마디에 남편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지은도 옆에서 눈물을 닦았어요. 세 사람은 그렇게 마당에 서서 한참을 말없이 서 있었습니다.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아버지의 화분에서 작은 꽃이 피어나고 있었어요. 빨간 꽃잎이 햇빛을 받아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지은은 그 꽃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버지는 늘 이렇게 살아왔구나. 조용히, 묵묵히, 그러나 단단하게. 손수레를 끌면서도 꽃을 키우면서요. 그게 아버지가 선택한 삶이었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으셨던 거예요. 지은은 이제 알았습니다. 판단하지 않고 이해하는 것의 의미를요. 초라해 보이는 것 뒤에 숨겨진 진짜 가치를요. 그리고 무엇보다 아버지를 존경하게 됐어요. 아빠, 지은이 조용히 불렀습니다. 아버지가 돌아봤어요. 사랑해요. 아버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리고는 환하게 웃었어요. 주름 가득한 얼굴에 피어난 웃음이었습니다. 지은은 그 웃음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생각했어요. 나도 사랑한다, 지은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화분의 꽃잎이 살랑거렸어요. 그 속에서 새로운 꽃망울이 고개를 들고 있었습니다. 곧 필 거예요. 아버지의 손길을 받으며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요. 지은은 남편의 손을 잡았습니다. 남편도 지은의 손을 꽉 쥐었어요. 두 사람은 아버지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알았으니까요. 손수레의 진짜 의미를요. 사람을 판단하는데 우리는 너무 자주 겉모습부터 봅니다. 낡은 옷, 굽은 어깨, 말없는 태도 하나로 그 사람의 인생까지 정리해버리죠. 그날 아버지는 끝까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해서가 아니라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해 보이는 삶이 곧 초라한 인생은 아니라는 걸 아버지는 평생 행동으로만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그 침묵 덕분에 자신이 얼마나 쉽게 사람을 판단했는지 뒤늦게 깨달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부모가 되고 또 누군가의 자식으로 남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사람을 한 번 더 바라보게 만드는 조용한 계기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길 바라며 이만 인사드리겠습니다.